축구공, 자동차, 우주 왕복선. 전혀 다른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연관성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세 가지의 공통 분모는 용접 대신 특수 접착제를 이용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 물질을 붙이는 용도로 단순하게 사용되던 접착제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먼 옛날부터 연구 대상이 되었던 끈기를 이용해 물질을 견고하게 붙이는 기술. 거대한 만리장성의 업적도 접착제를 통해 쌓여졌고 위대한 예술 문명을 꽃피운 콜로세움 역시 달걀의 끈끈함이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소재와 기술의 진화로 우주와 같은 극한 환경까지 버티며 그 한계를 넘고 있는 접착 기술. 과연 이 끈적끈적한 물질 속엔 어떤 과학적 원리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뭐든지 붙이는 접착의 신비한 세계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뷰티 아트 스쿨. 이곳에선 일상 속 특별한 접착 기술을 이용해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꽃 피워냅니다. 손발톱에 하는 화장이라 불리는 네일 아트. 그중 젤 네일은 고광택이면서 단단하게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죠. 일반 네일보다 젤 네일이 더 굳는 속도도 빠르고 유지력도 엄청 강하고 일반 네일은 자주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손톱 물어뜯는 사람한테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젤 네일은 쏘고프를 하지 않는 이상 잘 안 벗겨져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일반 네일은 자연 상태에서 마르지만 젤 네일은 빛을 쏘여주어야 굳습니다. 상온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죠. 램프로 젤을 굽는 큐어링을 거쳐야 1분도 되지 않아 유리알처럼 단단히 굳게 되는데요. 여기엔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 걸까요? 젤 네일에 접착되는 원리는 LED UV라는 램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접착력이 좀 강하게 되어 있는 편이라고 되는데요. LED UV는요, 그 자외선을 쏘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LED UV 경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화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 같은 것들을 단단하게 굳히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젤 네일을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LED UV 자외선을 이제 조금 조사를 하고 나면 그 젤 네일이 그 자외선에 의해서 굳어지고 더 단단하고 이제 더 유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젤은 자외선 경화 수지의 일종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유기화합물 또는 그 유도체로 구성된 비결정형의 고체 또는 반고체를 의미하죠. 이는 굳기 전에는 끈적하게 흘러다니지만 자외선을 쬐면 굉장히 반짝이고 아무리 긁어도 기스가 나지 않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그 이유는 수지 안에 빛을 받아야만 일을 시작하는 광개시제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이죠. 광개시제를 포함하고 있는 도료나 액체에 LED UV 램프로 빛을 쏘이면 광개시제는 그 빛에서 힘을 받아 액체 상태의 분자들끼리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액체 상태의 분자들은 너무 가볍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 자연적으로 고체가 되기 어려운 상태. 이런 액체 분자들이 빛을 받으면 광개시제가 발생, 서로 가깝게 손을 잡고 만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젤 성분들이 쭉 연결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라디칼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라디칼 연쇄 반응은 도미노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를 건드리면 그 현상이 연이어 이어지는 거죠. 이런 특성 때문에 광개시제는 젤 레일뿐 아니라 각종 접착제와 페인트, 코팅액 등을 굳히는 데도 널리 쓰이는데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접착의 원리. 그럼 접착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접착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압력 말고 어떤 제3의 작용, 예를 들면 열, 수분, 그리고 UV 같은 빛, 이런 다른 제3의 요소로 인하여 화학 반응을 해서 두 물체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접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접착제가 다른 물질을 붙일 수 있는 가장 기본 원리는 틈을 메우는 것입니다. 모든 물체는 매우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 두 물체를 붙일 때 존재하는 그 수많은 틈을 접착제로 채워주는 거죠. 접착하려는 물질의 무게, 표면 재질 등에 따라 요구하는 접착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 물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에 틈을 메우는 물질로 다른 분자들과 강력하게 결합하는 고분자 화합물을 사용하게 되죠. 접착제의 화학적 원리는 접착제에 있는 그 분자들과 접착하고자 하는 물체의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결합이라든가 반데르발스 힘, 이런 것들은 분자들의 특정 관능기끼리의 결합이거든요. 이런 것에 의해서 결합력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접착력을 내는 순간 접착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할까요? 주변 사람들 얼마나 무심한지. 순간 접착제는 튜브 아니면 안에선 아무것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다 물체와 만나면 순식간에 굳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그 주성분인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라는 화합물 때문이죠. 이 물질은 튜브 안에서는 안정제에 의해 액상으로 존재하지만 공기 중의 수분과 결합하면 촉매로 작용, 고체로 단단히 굳는데요. 다른 접착제에 비해 더 단단한 수지로 변해 강한 접착력이 생기는 거죠. 실험에 따르면 철과 철을 붙였을 때 1제곱센티미터의 접착 면적당 400kg의 힘을 견딘다고 합니다. 이는 우표 크기만한 접착면에 씨름 선수가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접착제는 잘 굳히기만 하면 나사못보다 강합니다. 그 덕을 보는 물품들이 살 수 없을 정도라 세계의 발명품으로 불리기도 하죠. 과연 접착제 없는 현대 문명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제일 처음 사용한 접착제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밀랍이나 나무에서 얻은 끈적끈적한 수액이었는데요. 두 물체 사이에 송진이나 식물의 액체 성분을 넣어두면 재료가 붙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시초였죠. 나라마다 사용된 접착 재료에 따라 그 기술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동양권에선 나무의 송진액이나 어류의 껍질이나 부레로 만든 어교, 동물의 가죽이나 뼈를 원료로 한 아교를 사용했고, 유럽권에선 생선의 내장, 동물의 피, 식물 우유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갖가지 접착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접착 기술은 군사 무기 제작에 사용돼 군사력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뛰어난 접착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이를 통해 군사 무기를 만들어 이 기술을 거듭 발전시키며 오랜 시간 국가를 부흥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활용했습니다. 고대 동북아에서는 활을 제조할 때 나무와 동물 뿔과 소의 힘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서로 결합시키기 위해서 악교나 불의 풀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였을 때는 그 활의 크기와 강도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에서 만든 활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하지요. 전통 접착제의 장점은 현대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위치한 한 전통 공방. 이곳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 접착제의 장점을 활용해 나전칠기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나전칠기란 오칠한 제품에 자개 조각을 여러 모양으로 붙여 장식한 것을 말하는데요. 해와 달, 소나무, 거북이와 두루미 등 십장생 그림이 자개로 그려져 있는 자개 공예품은 흡사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 황홀하죠. 작품을 만드는 이는 문화재 기능인인 오명호 씨. 그가 나전칠기의 매력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우리나라에서 더군다나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전칠기를 접했었고 뭐 아버님이 계속 하면서 제가 또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자개의 그 빛에 매력에 빠져들어서 뭐 헤어나오지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이걸 가지고 뭔가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보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속에서 욕심? 명호 씨를 매혹시킨 자갯빛의 주 재료는 전복. 귀한 재료라 과거 나전칠기장은 혼수의 최고봉으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었죠. 그럼 언제부터 이런 재료를 사용했을까요? 나전칠기는 지금 뭐 한 200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기준을 고려시대로 봅니다. 고려시대 이전에는 칠기로서만으로 나전칠기가 성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이후로는 이제 자개를 이용한 이제 나전칠기가 이제 성행한 시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전복 껍데기를 고정시키는 접착제는 악교. 동물의 가죽이나 힘줄, 뼈를 원료로 만든 전통 접착제죠. 기능장은 악교를 끓이는 것으로 작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악교는 낮은 온도에서 빨리 굳어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과 함께 20분 정도 쉬지 않고 저어줘야 점성이 잘 살아있는 좋은 악교풀이 완성되죠. 처음에 1대1 정도로 배합을 해가지고서요. 이제 그 악교의 그 알갱이들을 이제 물에 우선 희석을 해가지고서 풀어주고요. 열을 가해지면은 그 입자들이 서로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젤리같이 이제 굳게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계속 저어주면서 풀어줘야 돼요. 현대의 악교는 건조시키는 형태에 따라 막대, 가루, 액상 등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선 불순물이 적고 끓이는 시간에 따라 접착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가루 악교를 주로 사용하고 있죠. 친환경 악교는 깊은 점성으로 작품의 깊이를 더해주는 데 일조합니다. 악교가 완성되면 자개의 밑그림을 결정합니다. 도안에 따라 자개를 가느다란 톱줄로 잘라내 정교한 문양을 오려내야 하는데요. 섬세한 손길로 오려낸 무늬는 악교를 바른 목판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주의점은 없을까요? 악교를 기물에다가 처음 붓으로 바를 때는 이렇게 얇게 펴줘서 밀착을 시키면서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이제 없이 얇게 펴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악교를 이런 식으로 두껍게 한 번에 해주면 요대로 굳어버려요. 그러면 벌써 여기랑 여기랑 층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위에 자개를 올리던
한지를 올리던 그러면은 나중에 둔턱이 져서 이렇게 층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애초부터 처음에 두세 번을 바르더라도 처음부터는 무조건 이렇게 얇게 펴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름질과 끊음질 기법으로 문양을 오리거나 길쭉하게 썰어 면 위에 붙이는 나전칠기. 모든 작업이 수작업이고 그 공정만 20단계가 넘어 작은 보석함을 만드는데도 보통 2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장인의 정성과 인내에 머리가 절로 숙여지는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이제 베이스를 까는 거거든요. 상사 기법이라든지 이제 나전치기에 대한 기법들은 이제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예. 그 지금은 이제 기본 베이스로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인테리어로 방마다 구획마다 이제 자기의 특성에 맞게끔 이제 표현을 또 따로 하죠. 편리한 화학 접착제의 개발에 따라 전통 접착제의 사용은 점차 줄어들고 그 기법도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 하지만 물로 재용해가 가능하고 깊은 점성을 가진 천연 접착제의 장점은 회화, 단청, 격화, 목재 문화재 등 문화재 보존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악교의 희소 가치를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희는 나전치기고 전통 공예품이고 전통을 계승해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 방식 그대로를 어떻게 보면은 유지하고 이어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 재료가 있는 한 이제 재현을 해가지고서 전통 방식으로 따라서 이제 작품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악교를 지금 끝까지 이제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죠. 선조들의 빛나는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통 접착제의 위대함은 현대에도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거대한 만리장성이 수백 년을 견뎌온 비결은 놀랍게도 찹쌀로 만든 접착제 때문. 토목 건축가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고대 중국의 석공들이 사용한 특별한 접착제를 밝혀냈는데요. 무기물인 돌가루에 유기물인 찹쌀죽을 섞어 오늘날의 시멘트와 같은 석화 찹쌀풀 반죽을 만들어 바른 것이 웬만한 충격에도 끄덕하지 않는 만리장성의 비밀이었죠. 실제로 1604년 명나라 때 강도 7.5의 지진에도 이 공법으로 지은 성벽이나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접착제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이집트와 로마. 특히 로마는 동상과 건축에 접착제를 사용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을 꽃피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은 벽돌을 쌓아 올릴 때 달걀 흰자를 접착제 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남북으로 188m,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극장을 짓기 위해 공사에 들어간 달걀의 양은 엄청났을 것으로 예상되죠. 그럼 만리장성과 콜로세움에 세운 찹쌀과 달걀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손쉽게 천연 접착제를 만들 수 없을까요? 먼저 전분을 이용해 집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친환경 접착제를 만들어 보죠. 전분 접착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을 200ml 정도가 될 거예요. 4분의 3컵 정도가 되는데요. 자, 여기 냄비에 넣고, 그리고 물엿 2큰술 넣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한 작은술을 넣어요. 자, 옥수수 전분을 2큰술을 여기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서 물과 물엿, 식초가 끓여지는 동안
다른 그릇에 옥수수 전분 2큰술과 물 2분의 1컵을 넣어 섞어줍니다. 전분이 잘 풀어지는 사이 드디어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물이 끓으면 이 옥수수 전분 섞은 것을 여기다 넣어서 같이 계속 또 저어주도록 할 거예요. 물엿과 식초를 넣은 물에 잘 불린 전분물을 넣고 계속 저어주며 다시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고 1분 정도 더 가열하면 재료들이 잘 엉겨붙기 시작하는데요. 약간 끈적거리고 있죠 지금. 진짜 풀처럼 끈적끈적해진 전분 접착제.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1분 정도 지나면 불을 끄고 이렇게 부어서 얘를 식혀서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식은 뒤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 접착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분 접착제로 접착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분 접착제는 종이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배가 쌀, 있는데요. 감자, 자, 배도 옥수수 등에서 나오는 전분은 우수한 접착력을 가지고 다른 있습니다. 것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집에서 만들면 식용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도 좋은 천연 접착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히 말린 후에 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그럼 접착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전분, 그러니까 녹말 속에는 당이 들어있는데 이 당이 뜨거운 물에 녹으면 끈끈한 액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풀 같은 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접착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녹말에는 아밀로펙틴이라는 당과 그리고 아밀로스라는 당이 있어요. 이 아밀로스는 일직선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고 아밀로펙틴은 가지가 막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밀로펙틴이 아무래도 더 많이 잘 엉겨붙게 만들어줍니다. 이 아밀로펙틴이 많은 곡물이 더 접착력이 강한 거예요.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천연 접착제는 젤라틴 접착제입니다. 자, 이제 젤라틴 접착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을 50ml 정도가 될 거예요. 6큰술이면. 자, 여기서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이 젤라틴 내장을 찬물에 담가 놓을 거예요. 젤라틴은 천연 고분자 단백질로 동물의 뼈와 가죽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에서 얻어집니다. 물이 끓으면 찬물에 불린 젤라틴을 넣고 섞어주는데요. 젤라틴은 뜨거운 물에서도 잘 녹아 액체 상태가 되죠. 젤라틴이 녹으면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굳어졌을 때 더 잘 엉겨붙도록 글리세린과 식초를 첨가합니다. 자, 이러면 얘를 식혀서 사용하면 됩니다. 우수한 접착력을 가져 예전부터 널리 이용된 천연 접착제. 콜라겐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자, 젤라틴 접착제로 접착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뚜껑에 액체 상태의 콜라겐 접착제를 발라 물체에 붙이고 고체 상태로 잘 식혀줬는데요. 자, 충분히 마른 후에 자, 접착력 테스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잘 붙었을까요? 1, 2, 3. 짜잔! 붙었네요, 여러분.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원리도 확인해 볼까요? 일단 젤라틴은 약용 캡슐이나 아니면 젤리를 만들 때 쓰는 재료인데요. 자, 이 젤라틴이 원래 동물의 뼈나 가죽에 있는 콜라겐에서 얻어지거든요. 이 젤라틴 자체가 응집력과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젤라틴을 우리가 액체로 열을 가해서 뜨거운 물에 녹이면 액체가 되거든요. 액체가 되고 또 얘가 또 굳으면 고체가 돼요. 그래서 워낙 접착제로 사용하기 좋은데 이 젤라틴 자체를 우리가 뜨거운 물에 녹여서 글리세린하고 식초를 넣으면 응집력이 생겨서 더 잘 엉겨붙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접착제를 만드는 거죠. 시대의 흐름과 기술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변신을 이어온 접착제. 이제 현대의 접착 기술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요즘은 일상용품은 물론 자동차나 비행기,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착제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산업 발달이 고도화될수록 그 종류와 사용 범위는 무한정 늘어나고 있죠.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접착제는 외장재나 수천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접착제 없는 현대 문명을 상상하기란 어렵고 접착제의 기술 발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수백 종류의 접착제를 연구 중인 글로벌 접착기술연구소. 이곳에선 작은 물건을 붙이는 간단한 생활용 접착제부터 각종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다양한 강도의 접착 제품들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던 도중 실수로 만들어진 붙였다 떼었다가 가능한 점착형 메모지부터 투명 테이프, 뿌리는 타입의 접착 스프레이도 만날 수 있죠. 진화한 접착제는 붙일 땐 강력하고 떼어낼 땐 표면 손상 없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경지에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붙어있던 접착거리의 밑부분을 잡아당기면 순식간에 접착 기능이 사라지죠.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좀 보통 일반적으로 점착제에는 점착력과 응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착되어져 있는 테이프를 당기게 되면 테이프가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점착제의 점착력은 감소하게 되는데 응집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면서 잔사가 남지 않고 깨끗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최근 거리에 나가보면 평유리 빌딩이나 메탈 구조물을 부착한 건축물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겉보기에 별다른 결합 장치가 없는 재료들은 어떻게 건물 외관에 매끈하게 부착돼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고강도의 특수 테이프에 있습니다. 지금 보는 실험기구는 특수 테이프만으로 아크릴판을 부착, 그 위를 사람이 직접 뛰어 충격 강도를 실험하는 장치입니다. 아크릴판이 받은 충격 강도는 킬로그램 힘으로 환산해 측정값을 표기하는데요. 몸무게 75kg의 성인 남성이 판 위를 아무리 뛰어도 아크릴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제 강력한 접착 기술의 발달로 볼트나 너트를 사용하는 대신 특수 테이프 하나로 300kg이 넘는 건물 외관 창문을 간단히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고강도의 특수 테이프는 쉽고 빠르게 접착되며 극한의 외부 환경을 견디는데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장점이 있죠. 그럼 고강도 특수 테이프는 어느 정도의 충격까지 견딜 수 있을까? 금속 재료를 결합하는 리벳으로 연결한 철판과 특수 테이프를 부착한 철판 샘플을 준비. 7.5kg의 볼링공으로 접착면에 충격을 가해봤는데요. 볼링공 실험 결과 리벳으로 연결한 철판은 단 4번 만에 분리된 반면 특수 테이프로 연결한 철판은 10번 넘게 충격을 가해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테이프로 리벳이나 용접을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리벳, 용접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실제 이런 데모를 통해서 테이프가 리벳 이상의 충격 강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특수 테이프가 주로 사용된 곳은 자동차 산업. 그 밖에도 한 대의 자동차를 제조, 구성하기 위해선 10개에서 20개 이상의 접착제가 사용되는데요. 차량 내외부용, 액상형, 파우더형 등 노출되는 환경과 접합 소재에 따라 다양한 접착제가 활용되죠. 이런 산업용 접착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경량화입니다.
과거 차량 부품에 철제 프레임과 같은 수많은 금속 부품을 사용해야 했다면 최근엔 특수 접착제를 이용한 결합 방식 덕분에 자체가 훨씬 가벼워지는 효과를 얻었는데요. 차량의 무게가 경량화되며 차량 연비가 높아지고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지는 등 차량 기술 발전에 접착제가 날개를 달아주고 있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차량 접착제는 차량 랩핑 기술. 이곳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첨단 접착 기술이 가득한데요. 압력을 받지 않는 이상 제멋대로 붙지 않는 필름은 접착면에 골고루 퍼진 미세 입자들 덕분이죠. 또 필름에는 무수한 공기 통로가 나 있어 넓은 면을 부착할 때 공기방울이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차량 랩핑 기술 덕에 우리는 손쉽게 차량의 색상 또는 패턴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가볍고 효율적인 접착제는 부가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도장에서 나오는 그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균일하게 일정하게 이제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이죠. AS 과정에서 페인트 도장이 될 경우에는 페인트가 두껍게 되거나 아니면 원하는 사양값에서 중량이 더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수 마이크론 정도의 굉장히 얇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을 많이 낮출 수 있고요. 중량이 낮아지면 향후에 이제 자동차를 운영을 하면서의 그런 어떤 유지 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산업용 접착제를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 산업 환경의 변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산업용 접착제를 전문적으로 다룸과 동시에 산업 시장에 맞는 접착제를 개발 제안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특히 연구소 산하 소재기술부에선 특수 화학 연구를 통해 고성능 접착 소재의 개발에 전념하고 있죠. 무궁무진한 활용성을 자랑하는 산업용 접착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은 운송 산업 분야입니다. 또 자동차의 크고 작은 접합 공법 사용으로 한 대당 대략 4만 개 이상의 볼트와 너트 사용이 줄었죠. 우주 산업용 접착제는 극한 상황을 견디도록 설계, 강력하고 견고한 내구성을 지녔습니다. 예, 접착제는 아마도 어디에 접착제를 쓰지 않느냐를 찾는 게 쉬울 정도로 접착제는 너무나도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여러분들 댁에서 뭐 벽지 바를 때 쓰시는 접착제부터 시작해서 항공기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고도의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산업용 접착제까지 실로 매우 광범위한 부분에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용 접착제는 활용되는 산업 분야에 따라 다양한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내진동성, 인장력, 탄력성 등 여러 컨디션에 적합해야 하는데요. 또 어떠한 경우라도 떨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고분자 소재여야 하죠. 이와 같은 특징에 따라 접착제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물에 녹인 녹말풀, 가솔린에 녹인 고무풀 등 고분자를 용액으로 사용하는 접착제. 순간 접착제의 주 원료인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등 처음엔 저분자 액상이지만 붙은 다음 고분자가 되는 접착제. 마지막으로 한멜트 접착제 등과 같이 고분자인 고체를 가열해 접착하는 종류죠. 다양한 접착제 사용 방식 중 글루건으로 대표되는 한멜트 접착제는 대표적인 산업용 접착제입니다. 이런 방식의 접착제는 기본 중합제와 점착제용 수지, 그리고 왁스를 주 원료로 만들어 건조 속도가 빠르고 본드보다 인체에 무해하며
냄새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한멜트라는 자체는 핫이 뜨겁고 멜트는 녹는다는 거기 때문에 한멜트 접착제라는 것은 기본 성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연화점 이상의 온도를 가했을 때 한멜트가 녹고 그 녹은 부분으로 피착제에 붙였을 때 이 피착제에 붙어서 도포가 되고 도포된 부분이 다시 고상화되면서 일어나는 접착을 한멜트 접착제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경량화. 연구팀은 한멜트에 질소가스를 주입하는 폼 장비를 사용, 접착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량화된 접착제는 더 많은 양의 작업이 가능하여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익을 차지할 수 있죠. 기존 원료와 50%의 경량화를 거친 접착제의 무게를 비교하자 확연히 줄어든 무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량화된 산업용 접착제의 강도는 여전히 우수할까? 고분자 임장 강도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장비는 만능 시험기라 불리는 UTM 측정기. 접착제가 발라진 막대 모양의 시편에 하중을 걸어 인장, 압축, 휨 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죠. 실험에 사용된 접착제는 실제 차량 앞유리에 사용되는 산업용 접착제. 경량화된 접착제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무조건 가벼울수록 좋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접착 용도와 조건에 맞는 무게와 강도를 찾아내는 실험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하중을 걸었을 때 산업용 접착제의 인장 강도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측정됐을까요? 예, 지금 테스트를 한 시편의 경우에는 25 면적 밀리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접착제를 발라서 테스트를 했고 이 수치를 봤을 때는 150kg 정도를 들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착 기술은 정밀화학 산업으로 분류되며 그 용도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이 경량화, 슬림화되며 그 활용성이 크게 주목받는 중이죠. 또한 가볍고 적은 양의 접착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발달은 물론 단순한 기계적 결합에서 벗어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확보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미래 성장 산업의 필수 소재가 된 접착제. 앞으로는 또 어떤 소재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을까요? 그 소비자 요구에 따른 부분은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특히 환경 문제나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그 경각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체에 무해한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접착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의 물질하고 접착제 물질이 잘 분리되고 다시 리사이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접착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접착제의 소재를 석유화학이나 이런 그 공해를 유발하는 원료가 아닌 그다음 아예 그 친환경적인 소재로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종이부터 자동차, 빌딩까지 접착제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세상 곳곳을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각 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하이테크 접착 기술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미래에는 새로운 기회의 시장에서 접착제의 용도를 어떻게 잘 발견할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에너지나 의료 시장과 같이 고부가가치가 기대되는 시장에서 새로운 접착제의 등장이 예고되는 이유죠.
과학자들은 가급적 자연과 가까운 강도와 물성을 가진 자연 친화적 접착제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자연물을 이용한 생체 접착. 국내 연구진은 홍합의 가느다란 실 형태의 수십 개의 족사에서 접착 단백질을 추출, 생체 접착제 개발에 성공했죠. 미국의 연구진 역시 기존의 수술용 실을 대체할 홍합을 활용한 접착 물질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는 수술 시 감염 위험을 확연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연구진이 닭의 피부 조직에 이 물질을 묻힌 뒤 또 다른 피부 조직을 붙였더니 서로 튼튼히 접합된 것을 볼 수 있었죠. 이는 간과 같이 꿰맬 수 없는 장기 수술뿐만 아니라 관절과 뼈를 붙이는 데까지 활용될 예정입니다. 싱싱한 수산물인 멍게는 소금과 조류로 둘러싸인 바닷속에서도 접착 물질을 이용해 순식간에 상처가 낫는다는 특징이 있죠. 국내 연구진은 여기에 주목. 멍게 혈액에 있는 갈산을 이용해 5분 만에 코팅 효과를 볼 수 있는 시린니 치료 소재를 개발했는데요. 입속의 구강 환경과 해수의 환경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멍게와 시린니를 연결한 것이죠. 그 밖에도 흙 속에 존재하는 실리카를 활용한 접착제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실리카 입자의 머리카락의 약 5만 분의 1 수준인 미세한 구멍을 무수히 만들었는데요. 구멍이 많아지면서 피부와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 상처를 빠르고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32도 이상의 온도에서 수축해 접착력이 생기는 문어 빨판 모양의 스마트 의료용 접착제 등 새로운 접착제의 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한계가 없는 접착제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요? 앞으로 향후에는 어떤 접는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마를 수 있는 텔레비전, 전자 페이퍼 이런 것들도 모두 지금 테이프나 접착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그 얇은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테이프하고 접착제가 가장 가깝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재료들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크게 지금 저희 생활에 이바지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산업 그리고 의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수많은 접착제들. 세기의 발명이라 불리는 접착제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은 아직도 무궁무진해 보이는데요. 인체에 무해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접착 물질을 찾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성장하는 접착 기술이 앞으로 또 얼마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지 궁금한 시점입니다.